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세계 증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기술주 급락의 여파가 아시아 증시에도 직격탄을 날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반년 만에 3,000선이 무너져 내렸고 장중한때 2,940선까지 급락하면서 2,900선까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7.83포인트 빠진 955.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시장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미 있는 상승 흐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첫 5만 달러 돌파입니다.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인지 세계 경제 전반의 먹구름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자산 시장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승 동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것만은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가 비트코인의 5만 달러 회복의 4가지 배경을 분석했는데 여러 긍정적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5만 달러 회복과 관련된 분석들과 더불어서 악재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는 세계 투자 시장 현황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 시원하게 5만 달러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정식 도입한 9월 7일 이후에 처음으로 5만 달러를 찍은 겁니다.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가 10월 들어서 처음으로 탐욕 단계로 진입한 날 5만 달러를 뚫어낸 것을 보면 살아난 투심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5만 달러 회복을 4가지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입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는 요즘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시장이 해칭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데스크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을 찾고 있고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조작할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연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8월에 5.2%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로 상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유로존 전반에서도 인플레이션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주식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자유로운 비트코인의 특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자금 유입이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폐쇄형 펀드에서 최근 4주 동안 BTC 3,000개 이상이 축적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9월에도 이렇게 축적이 이어졌던 겁니다. 또 하나는 계절적인 요인이 꼽혔습니다. 이건 4분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고 이것이 암호화폐 투자 촉진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9월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악인 것과 비교해서 10월부터 4분기에는 전반적인 강세장의 흐름이 역사적으로 연출됐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꼽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10월 안에 출시될 가능성을 놓고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와 영국,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고 최근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복합된 ETF가 세계 최초로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한 건 역시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번에 단기적인 힘을 받는 데는 브라질이 비트코인을 상거래 지불 수단으로 입법화한다라는 소식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브라질의 아우레오 리베이로 하원 의원은
며칠 안에 비트코인을 일반 상거래에 받아들이는 법안이 표결을 거쳐서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베이로 의원은 브라질에서 비트코인으로 집과 차, 심지어 맥도날드 햄버거를 살 수 있게 되고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이 통화 자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 명확한 규제 법안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정부가 명확히 관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브라질에서 비트코인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어서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수용하는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는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더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 이슈와 미국의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와 더불어서 미국의 휘발유, 중국의 석탄, 유럽의 천연가스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에너지 가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막 코로나19 이후에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미국인들이 1년 전보다 휘발유 1갤런당 1달러를 더 지출하고 있다라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1년 동안 150% 이상 올랐고 이번 겨울에 식품과 화학제품, 플라스틱 제품의 가격과 난방비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노동조합 연맹은 근로빈곤층의 15%인 270만 명이 난방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영국은 주유소에서 기름이 부족해지는 주유 대란까지 현실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역시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등하면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까지 생기게 되면 이른바 현대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는 전 세계의 자본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 3대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줄줄이 하락 마감한 데 이어서 곧장 아시아 증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000선을 내줬고 코스닥 역시 27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겹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서 얼마나 무게감 있게 시장에 받아들여지게 될지에서는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비트코인 시장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지코인이 선호되는 결제 수단으로 나타났다라고 매버릭스의 구단주의자 자칭 도지파더 마크 큐반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댈러스 매버릭스 온라인 상점에서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제 금액은 매달 수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트코인 결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도지코인은 암호화폐가 작동하는 방식과 투자법을 배우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엄청난 시세 폭등으로 주목받은 엑스 인피니티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1억 5,2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엑스 인피니티의 개발사인 스카이 마비스는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비롯해 패러다임, 악셀 등이 참여한 시리즈 B 라운드에서 1억 5,2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잘 알려진 것처럼 페이스북과 트위터, 코인베이스 등 될 법한 기업들을 초기에 발굴해서 투자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스카이 마비스의 투자 유치는 더 주목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 고객 확인 제도가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업비트 이용자는 모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의 신분증을 촬영해서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화 거래가 1회 100만원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실명 인증으로 인해서 이른바 가격 펌핑 현상, 특히 김치코인에 대한 가격 펌핑 현상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명 인증이 운영 중이고 현재도 시세 조정 또는 유사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과세 이슈를 앞두고 연말에 대대적인 가격 펌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보유 기업들이 내년 과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까지 가격을 크게 올린 뒤에 내년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 예상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시장 전반이 어수선한 불안감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트코인 시장이 반대급부를 통한 활기를 받게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어느 자본시장이든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단기 시세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인 상황 역시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